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행정법, 단문 답안 작성법이랑 그리고 사례 답안 작성법을 정리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입문 강의 끝나고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이제 쭉 이제 1년째 이제 들어갈 건데 단문 답안 작성, 사례 답안 작성. 자, 이거를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이제 대입한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강의를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다. 그래서 주관식 시험은 백지에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체계를 잡고 나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각각의 테마들을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어떤 하나하나의 테마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답안에 나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답안 양식이 또 이러니까, 어떤 답안 방법이 이러니까 좀 분량을 이렇게 줄여야겠다, 또 표현은 또 이렇게 해야겠다, 목차 구성을 잘해야겠다, 뭐 이런 취지로서 늘 공부에 접목시킨다면 나중에 또 공부한 내용을 답안지에 어떻게 적어야 되지? 라는 또 이런 우왕좌왕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문 강의 우리 처음부터 그 부분을 공부하고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행정법 전체 개간도의 이제 이 한 장짜리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자, 우린 행정법입니다. 다들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행정법 탁 안 와닿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쵸? 저기 이제 밑에 계급부터 늘 이제 공부하고 오셨던 형법이나 뭐 실무 이거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는 행정법 확 일단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식이고요. 하지만 행정법은 우리 법전에 찾아보면 행정법이라는 거 없습니다. 형법, 뭐 민법, 기타 뭐 그런 법들은 다 법전에 있지만 행정법이라는 건 없다고요. 뭐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뭐 행정조사기본법, 뭐 이런 행정자 붙은 법들은 많지만 행정법은 없습니다. 왜? 좀 예를 들면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런 행정 관련 법령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이 행정 현실들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하다못해 저번 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또 뭐 기타 민생 규제 법안이라든지, 그쵸?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이 행정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법스러운 행정법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큰 틀에서 어떤 원리를 알고 있다면 뭔가 하나하나 구슬처럼 깰 수도 있는 그런 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과목인데, 우리 행정법 정말 전반적인 것들을 좀 쉽게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행정법 전체 개간도이며, 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을 맥을 짚을 수 있는 이 한 장의 요약 프린트니까 정말 공부하실 때 이 한 장만큼은 늘 옆에 끼고 공부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처음 1강 뭐 시작할 때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행정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 그리고 또 반대편 당사자는 국민이라고 했고, 이들의 관계가 행정법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의 모습인 행정법 관계라서 일반 행정법 관계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특별 행정법 관계는 뭔데요? 이게 특별 권력 관계, 특별 행정법 관계 이렇게 지칭되는 이게 특별 권력 관계, 특별 행정법 관계인데, 이거는요 여기 일반 국민이 아니라 행정청의 말을 더더욱 복종해야 될 사람들, 예를 들면 공무원, 재소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영역에 있는 분들, 이분들과 행정청과의 관계는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보고, 우리 이 모습이 일반 행정법 관계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림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행위들이 어떤 거냐? 행정청이 아주 갑보다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처분. 갑의 얘기를 듣고 또 갑의 의견을 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 행정청이 갑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갑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이게 대표적인 행정법에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처분입니다. 처분이란 하면서 처분의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긴 하는데 여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 그렇다면 이러한 처분은 학문상으로는 행정행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이러한 행정행위와 처분이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머릿속에는 처분이랑 행정행위가 거의 유사한 개념이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행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처분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쵸?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적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유지될 거예요. 왜? 국민이 수긍할 거니까요. 그쵸? 예를 들면 행정청이 너 면허시험 통과했네. 면허 처분 내립니다. 그럼 갑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 되겠구나. 수긍하면 이 그림으로 끝난다고요. 이런 관계로 있어 이 그림이. 또는 갑이 면허 따고 열심히 운전하고 다녔다가 뺑소니 사고를 쳤네요. 그쵸? 그래서 갑한테 너 면허 취소. 갑이 그래 드디어 걸렸구나 뺑소니 면허 취소. 갑이 수긍하면 이 그림으로 끝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법들이 규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규율하라고 했는데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뭔가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자의 내용은 우리 주, 내, 절, 형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체상의 하자. 예를 들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지방청장이 해야 되는데 경찰서장이 했네요.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처분이 위법하죠. 그 다음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는 0.1% 이상일 때 면허 취소해야 되는데 면허 알코올 농도가 0.09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면허 취소했다. 내용상 하자가 있는 거죠. 절차상 하자는 이런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 이유가 뭔지 사전 통지도 해줘야 되고 청문이나 공청회 거쳐야 된다면 그런 것도 거치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절차상 하자. 형식상 하자는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야 너 면허 취소됐다. 오늘부터 뭐 구두로서 한다든지 유선 통보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하자가 있을 때 갑의 권익이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 내, 절형의 하자가 있다. 이 주, 내, 절형 중에 하나의 하자만 있으면 이 갑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처분이 아니죠. 그럴 때 이 국민이라는 편에 써 있는 갑의 권익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이게 또 행정법에서 배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갑의 권익을 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늘 사선과 직선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요. 사선, 직선, 사선, 직선. 그렇다면 사선으로 내려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더라. 이렇게. 이러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이런 처분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불복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 처분 좀 없애주세요. 이 처분이 뭐 무효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자, 이런 것들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와 또 다른 면으로서는 처분을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처분 또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인 손해 또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돈 주세요, 돈. 이렇게 권리 구제를 해주는 방법이 뭐다? 국가배상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가장 행정법
국민의 권리 구제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다?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경감 승진 시험에서도 올해 뭐 행정소송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 뭐 국가배상도 작년 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쵸? 다시 한번 설명하면 행정청이 갑에게 아주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처분이다 라는 거고, 이러한 처분을 적절히 규율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인데, 그 행정법에 위반해서 만약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일어났다면요, 이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줘야 되는데 그 구제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사선과 직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행정, 쟁송, 또 소송. 조금 이따 이제 쟁송, 또 이런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건 또 좀 이따 설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이 처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소송이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 직선으로 내려오는 국가배상은 이런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처분을 없애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일단 돈 주세요. 손해 전보해 주세요. 이런 얘기. 이게 국가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뒤에 더 덧붙여져 있는 것은 밑에 우리 계간도를 보면 이 그림이 기본이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 행정법 전체 계간도가 그냥 평면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읽고 저렇게 쭉 보이는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이 행정법 전체 계간도의 한 장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아, 이런 것들이 전체 행정법 교과서의 편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기본은 이거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소송에 앞서 또 하나의 구제 방법이 뭐가 있냐?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찍어놨어요. 저기 계간도에 행정소송 밑에 헌법소원은 가로 열고 이렇게 해놨고, 그 밑에 행정심판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이런데 다시 한번 불복하는 겁니다. 이 처분이 위법합니다. 이 처분이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좀 없애주세요. 이런 게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권리구제방법이 중요한 게 행정소송이지만, 행정소송에 앞서서 행정심판이라는 구제방법도 있더라. 예전 행정법은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그 원칙이 바뀌었어요. 행정심판, 이거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또 똑같은 공무원 집단한테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니냐. 초록은 동색이라고. 무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겠어. 행정청의 한 행위를 옹호해 줄 뿐이지. 이런 의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행정심판 뭐하러 거쳐. 그래서 이제는 원칙이 뭐다?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방법도 있지만 이거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덜 중요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니까 중요했는데, 이제는 거쳐도 그만 안 거쳐도 그만 국민 이 갑의 선택에 달렸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졌다 라는 거. 뭐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구제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단어들 또 막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 행정쟁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행정쟁송.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수학기호로 나타나는 뭡니까? 행정쟁송이란 행정소송 플러스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거예요. 간혹 우리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이 단어들에 헷갈려서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행정쟁송이란 뜻이 뭡니까? 행정소송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식을 모른다면 참 뭐로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그렇죠? 행정쟁송이란 뜻은 행정소송 플러스 행정심판을 통칭하는 개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행정소송 제기한 것은 행정쟁송 제기하였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이런 거. 일단 소송과 심판을 합쳐서 통칭하는 말이 뭐다? 행정쟁송이다. 그래서 우리 또 교과서
목차 이런 데 보면 행정, 쟁송편 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소송과 심판이 또 나눠져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제가 항상 그림으로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그릴 거예요. 사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행정쟁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것들이다. 이게 하나의 구제 방법이다. 그렇다면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국가배상 대표적인 거다. 그런데 또 오른쪽에 보니까 그 밑에 점점에 뭐라고 돼 있냐? 손실보상, 결과제거 청구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나요? 그리고 이것들은 행정법에서 배우는 거긴 하지만 어느 법원에 제기한다?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실무상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 민사법원에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런 것들도 행정법원이 담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강의 시간에 가서 하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다 직선으로 내려오는 민사법원에서 제기한다라는 거 이런 소송들. 그런데 국가배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이거 설명할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국가배상은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행정청의 행위가 법에 반하는 위법은 아닙니다.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희생을 입었을 때 결과적으로 청구권은 돈 달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런 거 원상회복시켜 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이런 구제 방법들이 있더라.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통치하는 것은 통칭하는 단어는 손해전보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손해전보. 내가 입은 손해를 이렇게 보상해준다라는 의미의 하나의 권리구제축. 그래서 이게 행정법의 기본이고 결국 행정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결국 행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제대로 규율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이런 국민을 어떻게 구제해줘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법이 행정법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편들에서 하나하나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림 그려 있는 것만 본다면 우리 국민의 권리 구제 적어 본다면 이 국민의 권리 구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권리 구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 구제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이게 두 개라는 건데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 국민 국민이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 국민의 불복 방법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이 권익 침해당했다는 이 행위를 어떻게 다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예, 똑같은 얘기. 요 방법들이 뭐가 있냐? 크게 본다면 행정쟁송과 손해전보제도 이 두 가지의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예, 그래서 행정법 목차들 보면 저기 뒤편 부분에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구제 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세부 목차로서 소송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세부로서 국가배상 손실보상 결과제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행정법이다 라는 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대략적인 설명은 우리 뭐 거의 첫 강에서 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조금 더 살을 붙였을 뿐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푼다면 행정소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국가배상 파트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행정소송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얘기했어요. 뭐죠? 항당한 제 친구 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항당, 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항고소송인데 취, 무, 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항고소송, 당사자, 민중, 기관소송 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고 행정소송의 종류는 그리고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행정소송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 친구 항당한 민기 얘는 고등학교 때 선도부, 미화부 드는 게 아니라 치무부 이런 것들을 창설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요. 그쵸? 예, 이렇게 두 문자 쉽게 외우자. 자, 이 단어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례로 가가지고 단어들을 모르면 뭘 묻는 문제인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인문 강의 그냥 인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주입시켜 보면서 이제 행정법을 하나하나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하라는 순서대로 쭉쭉쭉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뭔가의 단문을 하나 외우면 그 하나하나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또 이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러니까 암기도 안 되고, 예,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차례차례 하나하나의 단계를 저희 거치면서 행정법을 격파해 보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취소소송. 취소소송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행정소송은 이 처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취소소송이라고요. 이 처분 좀 취소해 주세요. 이게 취소소송. 그리고 무효등 확인소송은요. 무효등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뭐다? 이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무효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요.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을 안 했어요. 부작위.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쉽게 접근하자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소송 유형이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항고소송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소송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행정소송이라고 저기 적혀있는 편을 펴봅니다. 그쵸? 맨 위에 제목이 행정소송. 그러면 방금 우리가 했었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기 살펴보자라는 거. 그렇다면 자, 행정소송 제2조 정의 이게 뭐냐? 행정소송법 조문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왜 1조는 없어요? 행정소송법은 이러이러한 목적과 뭐 이런 걸로서 제정되었다. 별 의미 없는 조문이에요. 예, 그러니 제 2조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조문인데 2조에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1. 처분 등이라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했었던 이 처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고 있다고 행정소송법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1. 처분 등이라 하면 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제가 밑줄 치는 것도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글은 처분 등이라 하면 쫙 이렇게 뭐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보시면 밑줄을 막 쭉쭉 이렇게 치시는 분 계시단 말이에요. 밑줄 뭐하러 쳐요?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다 밑줄 치는데. 그쵸? 그럼 저는 어떻게 밑줄 친다? 분절해서라도 밑줄 칠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딱딱 끊어서 밑줄 치는 이유도 이제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 하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끊어지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처분 등이라 하면 이거를 한번 밑줄 쳐보죠. 제가 쫙 밑줄 치라는 것까지 쉼없이 밑줄 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떨어뜨리고 밑줄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분 등이라 하면 이렇게 한번 밑줄 쳐보죠. 자, 처분 등이 뭐냐? 밑줄 칩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쫙 밑줄 칩니다. 이 한 줄 쫙 밑줄 칩니다. 이게 하나의 큰 테마. 뭐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 자, 이게 하나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그 거부 밑줄 칩니다. 그 밑에 줄, 그 거부. 뭐 또는 이런 거 밑줄 치지 말고 그 거부. 그리고 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밑줄 칩니다. 그쵸? 자, 처분은 크게 세 덩이로 나뉠 수 있어요. 뭐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 이게 처분이고 또 그 공권력 행사작용을 거부하는 것. 이것도 처분이고 그 거부.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모든 행정작용들. 이게 처분이다. 이렇게 세 덩이로 밑줄 쳤다고요. 그쵸? 자, 이게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 이하 처분이라 한다. 이렇게 법에 적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밑줄 칩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자, 여기 있어요. 행정심판은 아까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 행정심판의 결론이 뭐다? 재결이에요. 이 행정심판에서 결론 내린 그것도 처분 등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재결을 말한다. 자, 밑줄 쳤습니까? 그렇다면 그 오른쪽 여백에다가 수학기호로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했었던 처분 등. 처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처분 플러스
재결이네 라는 거죠. 옆에 적어보세요.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재결이다.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뭐냐? 공권력 행사작용,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렇죠? 이 처분이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일단 이건 둘째 치고 처분 등이라 하면 처분 플러스 재결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등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 입법 기술상 표현인데 우리 법전에서 계속 처분과 재결은 이렇게 하면 계속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자가 붙은 이유는 요 앞에 거 말고 또 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처분 등이라면 처분 플러스 재결. 그러니까 처분 등이란 등자라는 표현은 요거 말고 뭐가 더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재결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필기하셨다면 이 처분 등 밑에다가 대상적격 이렇게 하나 적어 놓습니다. 대상적격. 자, 이게 올해 2017년 1월달 지금 저번 주에 쳤던 우리 사례 문제 1번에 대상적격 써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대상적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잘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뭔가 자꾸 유기적으로 결합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대상적격만 예를 들면 단문만 외웠다든지 그렇다면 이게 자꾸 유기적으로 뭔가 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상적격은 계속 지금 처분 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대상적격이라는 뜻은 조금 이따 또 배우고 필기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결국 처분 등이라는 것은 뭐냐? 방금 밑줄은 쳤지만 처분 플러스 재결을 말하더라 이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분 등이라 하면 등자가 붙어있는 이유는 앞에 단어 처분과 또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뭔가가 뭐다? 이게 재결이라는 얘기고 결국 처분 플러스 재결인데 그렇다면 처분이 뭐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이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 이런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는 것 예를 들면 이 거부가 뭡니까? 112 신고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강도가 들었어요. 예, 빨리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안 가는 거 이런 게 거부죠. 나중에 또 이제 거부에 대한 뜻을 더 상세히 배우겠지만 머릿속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칭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뭐 공권력 행사 작용은 아니고 거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비슷한 것들 이거 다 처분이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쳤고 플러스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처분 등이라고 하는 거고 필기하기를 이게 대상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밑줄은 이렇게 쳐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문강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가보죠. 지금 이런 것들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때 가면 또 자연스럽게 암기는 되겠지만 지금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밑줄은 치면서 저기 필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다시 보십시오.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죠. 자, 행정청이 행하는 뭐 이렇게 썼다면 이 행정청 위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지방경찰청장 이렇게요. 자, 지방경찰청장, 행정청이 행하는 그 행정청 위에다가는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써보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 구체적 사실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음주운전이라고요. 음주운전. 그 다음에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위에다가는 면허 취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자, 이게 처분이라고요. 자, 보시죠. 첫 번째 줄. 행정청이 행하는, 지방청장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지금 음주운전 했네. 이런 사실에 관해서 법 집행합니다. 어떻게? 너 이제 면허 취소할래? 이렇게. 면허 취소. 이런 공권력 행사 작용이 처분이다. 그래서 면허 취소 처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처분의 의미 나중에 암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일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한테 술 팔았네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법 집행이 뭐다? 영업 정지 2월 이런 거죠. 네, 그런 거.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 이게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행위, 공권력 행사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놓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분이란 뜻 대충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처분이 뭐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합니다.
그게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미성년자 혼숙을 시켰네, 여관업자가.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 여관업자한테, 갑한테, 여관업자한테 영업정지 1월 뭐 이렇게 내리는 거. 이게 처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부도 처분이고, 그리고 이에 준한 행정작용에 해당된다면 처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분. 그리고 등자 붙은 이 등이 뭐다? 재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처분 등이라고 하는 게 대상 적격이다라는 말하고 똑같다.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면 부작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또 분절 밑줄 쳐보시죠. 자,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밑줄, 상당한 기간 내 밑줄, 그 다음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줄,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밑줄,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밑줄 밑에다가는 처분의 부존재라고 쓰십시오. 처분의 부존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처분의 부존재. 즉 이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처분의 부존재. 됐습니까? 밑줄. 네 덩이로 밑줄 쳤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신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신청에 대하여 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내에 기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기. 그 다음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의.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밑에 처분의 부존재 썼죠. 부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봅니다. 부작위가 뭐냐? 신의 기부다라는 겁니다. 이 부작위 성립 요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할 건데, 자, 행정소송법 2조 정의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밑줄만 치면서 눈도장 찍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 다 외워야 될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작위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행정법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신의 기부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이 뭔가를 기부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의 기부. 어떤 게 부작위냐? 당사자가 신청해야 된다고요. 우리 집 도둑 들었어요. 이렇게.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출동해야 될, 예를 들면 의무가 있다면 행정청에 의무가 있으면 이행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아니면 그 필요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부작위다. 그래서 부작위는 두 문자 신의 기부, 신의 기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됐죠? 부작위는 필겨놓기를 신의 기부. 그렇다면 부작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자, 우리 그림 또 부작위 늘 그릴 건데 부작위는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행정청 갑. 자, 국민이 뭔가를 이렇게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부작위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습니다. 나중에 또 그림. 이 부작위란 말은 뭡니까? 자,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작위. 그림은 항상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참고표. 거부라는 말은 뭡니까? 라는 거. 거부는 늘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거부는 갑이 이렇게 신청했어요. 여기까지는 또 부작위랑 똑같죠. 그런데 부작위는 이런 처분 같은 걸 안 했다고요. 그런데 거부는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릴 거예요. 화살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처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부 처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 거부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테마들인데 이게 그림은 거부는 이제 이렇게 그릴 거고요.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거예요.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계속 이런 그림으로써 이해할 건데 우리 일단 이렇게 필기해 놓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거부는 이런 거, 부작위는 이렇게 처분하지 않은 거. 그러면 거부와 부작위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쉽게 이렇게 이해해 보시죠. 친구야 술 한잔 먹자. 이게 신청이죠. 친구야 술 한잔 먹자.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이 친구가 쌩 까는 거. 문자 보냈는데 다 보지 않는 거. 이게 부작위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부는 뭐냐? 친구야 술 먹자 이랬는데 아 싫어 나 오늘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신청한 그 내용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의사표시가 거부라고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문자 보냈어요. 아, 미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게 거부라고요. 그쵸? 부작위는요? 아예 문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작위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예, 거부와 부작위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들은 디테일하게 또 나중에 들어가시고, 지금 머릿속에서 이해하실 것은 거부는 이렇게 처분이라고 위에 적혀 있구나. 그 거부.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 신청은 똑같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부작위는 뭔가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 안 하는 거. 이게 부작위구나.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구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행정소송법 제2조에 개념 정의를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예. 그래서 행정법 2조를 통해서 우리 행정법 처분이 뭔지, 거부가 뭔지, 부작위가 뭔지 이런 그림 그렸다. 이런 얘기. 됐죠? 자, 그러면 처분은 그림 어떻게 그립니까? 이미 그렸잖아요. 이거는 뭐 신청 있을 리 없고, 처분은 그냥 이거라고요. 여기 그림 그려졌지 않습니까?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갑에게 이렇게 처분하는 거. 이게 처분. 예. 근데 거부는 이렇게 하는 처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청이 있었다. 이런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우리 그림으로서 다 이해시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부분 행정소송법 2조를 통해서 우리 이제 기본 강의, 사례 강의 할 때 밑줄을 어떻게 칠 건지, 어떤 거는 밑줄을 이렇게 칠 겁니다. 지금은 한 줄, 두 줄이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살짝 사이만 띄우고 밑줄 쳤지만, 어떤 거는요,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다면 세 줄이 이렇게 밑줄 칠 거라고요. 그리고 밑줄 친 것만 연결해 보시죠. 말돼요. 예, 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 기본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단 말이에요. 적혀 있기는 세 줄이 적혀 있지만 요렇게 치면 말이 되는. 우리 시험 시간 80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암기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대로 암기한다 했다 손 치더라도 조금은 시간 낭비되는데, 요 세 줄 적는데 배점이 1점밖에 없다면 밑줄 친 것만 적어도 1점, 세 줄 다 외워서 그대로 써도 1점, 수월하게 1점 따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예, 우리 방금 밑줄을 이렇게 쳐봤습니다. 처분은 3덩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재결 밑줄 쳤고, 부작위는 4덩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이 신의 기부 각각 또 이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외우시죠. 자, 처분 등은 뭐다? 처분 플러스 재결이다. 그 다음에 부작위는 뭐다? 신의 기부다. 그래서 우리 처분 등 대상적격이라고 이제 배울 건데, 이 대상적격 쉽게 가는 거 처분 플러스 재결,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두 문자 외우기 위해서 처분 플러스 재결, 이 대상적격을 뭐라고 외운다? 처제.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처제. 예, 처제. 예, 우리 집사람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하죠. 아무튼 처제, 처분 플러스 재결.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3조로 넘어가 보죠. 제목이 행정소송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요, 두 문자만 외우고 대충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4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다고 합니까? 1, 2, 3, 4. 항, 당, 민, 기. 동그라미만 쳐놓습니다. 항, 항고소송. 당, 당사의 소송. 민, 민중소송. 기, 기관소송. 항당민기. 이 4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4조로 넘어가 보죠. 항고소송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3가지로 또 구분해놨어요. 뭐가 있다? 취, 무, 부. 그쵸? 그래서 이건 두 문자만 외우면 되잖아요. 예, 내용이 또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의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항고소송의 의 옆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답안지에 쓸 일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관식 답안은 이해하는 거는 이해로 끝나면 되지만, 답안지에 쓰지 않는 내용들은 이해만 하면 된다고요.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항고소송이란 여기 적혀 있는 거,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요. 읽어만 보고 그런 거구나 아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행정소송이라는 제목에 적혀 있는 이 한 장의 프린트는 2조 정의만 유심히 보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다. 이것도 나중에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조만 유념히 유익 있게 잘 보시고, 아, 처분이라 이런 거구나. 정말 시간이 또 난다면 우리 또 이번 주 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정 연휴 때 뭐 다른 교과서 보지 않는다면 이 정의 정도 외워놓는 거예요. 보지 않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 그 거부, 그 밖에 이유적 행정작용, 이런 거 외워보시라고요. 나중에 쓰인단 말이에요. 답안지에 적을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쵸, 사례에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외워보시죠. 그쵸? 예, 요런 게 처분이고, 그리고 행정심판이 재결, 자, 이게 또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처제 외우겠다. 부작이란 신의 기부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놓자 이 말이죠. 그래서 2조 정의만 잘 보시고 3조 4조에 적혀있는 것들은 행정소송의 종류가 항당민기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항고소송이라서 4조에 또 분류해놨는데 이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취무부가 있다. 이 정도 두 문자로 외우시면 되겠죠. 항당민기 취무부. 네, 이렇게 우리 기본적인 행정법의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소송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뒤에 조금 더 개략적으로 설명해 놨다. 제가 작년에 강의하면서 행정소송편 여러 경찰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요. 다들 근무 바쁘시고 가정 대소사 챙기시고 한 가족의 가장이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또 의문점을 가지시는 거 알지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 행정소송 경찰하고 관련 없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제낀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올해 시험 우수수 떨어진 거죠. 단문에도 집행정지, 또 정보공개도 불복방법에 불복방법 적혀 있지 않습니까? 또 소송법,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케이스 1번이 대상적격 협의 소익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법에서 아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시험만 보더라도.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